요즘 유튜브 보니까 울세라 대신 이거 해라 하면서 대체 시술 소개하는 영상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요즘 그런 영상 많죠. 사실 울세라나 써마지처럼 클래식한 시술을 꾸준히 찾는 분들도 여전히 많지만 최근에는 그걸 대체할 수 있는 훌륭한 가성비 있는 시술들이 워낙 많이 나와서 그런가 합니다. 말 나온 김에 2026년 기준으로 요즘 뜨는 시술이랑 지는 시술이 뭔지 제가 한번 싹 정리해 드릴까요? 오, 너무 좋습니다. 먼저 병원에서 예전만큼 찾지 않는 이른바 지는 시술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극심한 통증과 긴 회복기간, 그리고 최근 트렌드의 변화 등인데요. 과거에는 유행했으나 최근 트렌드에 조금 밀린 듯한 시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히알루론산 필러 대 스킨 부스터인데요. 지금도 물론 코나 이마, 턱 끝처럼 볼륨감을 줘야 하는 부위는 성형외과에서 하는 보형물이나 지방이식 등으로도 할 수 있지만 간단히 할 수 있는 필러 시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자연스러운 부위, 표정을 많이 줘야 하는 볼이나 또는 눈밑고랑, 입 주위 등은 볼륨보다는 이제 텍스처 그리고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다 보니까 다양한 스킨 부스터 시술들이 각광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필링이나 박피성 레이저 시술인데요. 과거에는 여드름 흉터나 깊은 주름 치료에 딥 박피 시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다운타임이나 통증, 색소 침착 등의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해서 지금은 상당히 과거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예를 들면 페놀 박피나 TCA 필링 이런 필링들이 있는데요. 그런 필링들은 지금 병원에서 거의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실 시술인데요. 최근까지만 해도 다양한 실 시술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반복적인 시술을 하기에는 다운타임이 좀 길고 통증, 부작용 발생률이 높아서 최근에는 울세라나 써마지 같은 비침습적 리프팅 레이저 시술들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좀 더 확실한 효과를 위해서는 실 시술과 비침습적 리프팅 레이저 시술을 병행하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확실히 옛날엔 무조건 세게 아프게 받는 게 좋은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빈자리를 채운 요즘 뜨는 시술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 피부과 시술의 핵심 트렌드는 통증은 최소화하면서 피부 겉과 속을 동시에 개선하는 맞춤형 복합 시술입니다. 본인 피부에 적합하면서 바쁜 현대인의 일상 속에 시간을 많이 내지 못하기 때문에 다양한 시술을 한 번에 복합적으로 받는 시술들입니다. 첫 번째로 가장 대표적인 시술이 울세라 써마지 조합인데요. 울세라는 얼굴을 당기고 써마지로 피부를 타이트닝 해주는 시술입니다. 이 시술과 함께 유지기간이 짧지만 즉각적인 효과도 같이 보기 위해서 보톡스 시술도 병행합니다. 요즘에는 다양한 스킨 부스터 시술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킨 부스터 중에 최근에 ECM 스킨 부스터가 굉장히 핫합니다. ECM 스킨 부스터란 거는 우리 피부 세포 환경 중에 세포를 제외한 부위를 ECM이라고 하는데요. 히알루론산과 콜라겐 등 다양한 성분들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성분들을 하나하나 따로 넣어 주었다면 지금은 ECM 성분을 다 모아놓은 제품들이 나와 있어서 이걸 한 번에 넣어주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과거에는 얼굴에 집중되어 있던 치료들이 전신적인 치료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얼굴에서 목으로 그리고 손등이나 기타 몸 부위까지 전신적인 치료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아름다운 몸매 유지를 위해 온다 같은 EBD 장비나 지방분해 주사 시술들을 치료받고 계십니다. 확실히 요즘은 덜 아프면서 효과 좋고 일상에 지장 없는 시술들이 좀 대세인 것 같네요. 그럼 궁금한 게 그렇게 안 쓰게 된 옛날 기계들은 보통 어떻게 처리하세요? 병원 장비들이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보통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하게 되는데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서브 장비로 계속 보유하거나 가장 흔하게는 보상 판매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바꿀 때 타던 차 남기고 새 차 할인받는 것처럼 의료기기 업체에 기존 장비를 반납하고 신형 장비 도입 비용을 할인받는 시스템입니다. 그럼 남는 기계들을 당근마켓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에 파는 경우는 없나요? 절대 안 됩니다. 현행법상 개인이 의료기기나 처방받는 의약품을 중고로 거래하는 건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의약품 같은 경우는 약사법 등에 의해 처벌받을 수가 있고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법 제17조 등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내 돈 주고 산 기계인데 불법일 수가 있네요. 의료기기와 의약품은 유통 과정과 보관 상태에 따라서 변질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오남용 시 환자에게 치명적인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서 국가 차원에서 엄격하게 유통을 통제하는 거죠. PD님 혹시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 보셨나요? 네, 봤어요.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은 직업병처럼 딱 눈에 들어온 장면들이 있었는데요. 학생들이 처방받은 ADHD 약을 몰래 거래하는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전형적인 의약품 불법 거래의 예시인데요.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알게 모르게 이런 일들이 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실화였네요.
맞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다이어트 목적으로 처방받은 비만 치료제나 식욕 억제제가 남는다고 중고마켓에 올리는 사례가 정말 많은데요. 본인에게 안 맞는다고 가볍게 양도하는 행위이지만 처방전 없이 전문 의약품을 거래하는 건 향정신성 의약품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약이든 기계든 의료 관련 물품들은 절대 개인 거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시술 트렌드부터 엄청난 주의사항까지 배우고 가는 것 같네요. 네,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오늘 정리해드린 2026년 시술 흐름을 참고하셔서 통증 부담 없이 본인 피부 상태에 딱 맞는 안전한 시술 조합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쇼닥터 박대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